이건 혁명이에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떤 천재가 이런 기능을 만들었을까요? 너무 편리해요.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겸 라이브2D 리거 히미캉입니다. 오늘은 라이브2D 큐비즘 프로그램의 아주 혁명적인 업데이트 5.3 버전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많은 라이브2D 일러스트레이터와 리거분들에게 너무너무 반가운 업데이트이지만 정말 새로운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된 만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신기능들을 구체적인 사용 예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목차를 빠르게 보고 넘어가 볼게요. 다 읽으셨나요?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색상 블렌드. 색상 블렌드란 일러스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레이어 합성 모드와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큐비즘에서 지원하는 색상 블렌드가 일반, 곱하기, 더하기의 세 가지뿐이어서 라이브2D 작업을 위한 일러스트를 제작할 때 레이어 합성 모드를 그 세 가지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반, 더하기, 발광, 어둡게 하기, 곱하기, 색상 번, 선형 번, 밝게 하기, 스크린, 색상 닫기,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선형 라이트, 색상까지 이렇게 많은 색상 블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라이브2D 일러스트를 작업하시는 많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 정말 희소식일 것 같고요. 저도 너무너무 신납니다. 지금 이 일러스트에는 효과 레이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는 반짝반짝한 빛 레이어고 하나는 파티클 레이어입니다. 지금은 둘 다 일반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색상 블렌드를 바꿔보겠습니다. 더하기라던가 밝게 하기라던가 스크린이라던가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선형라이트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 있겠죠. 저는 오버레이가 가장 어울리는 것 같네요. 효과 2번은 색상 닫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다니 너무 벅차요. 이때 여기 우측 하단에 경고창이 뜨고 있는데요. 이 경고창에 대한 주의사항은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파 블렌드. 여기서 알파란 투명도를 뜻하는데요. 즉 알파 블렌드란 해당 오브젝트의 투명도를 어떻게 합성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도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스펙터 창에서 알파 블렌드를 살펴보면 총 5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서 오버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옵션입니다. 색상 블렌드로 치면 일반 레이어와 같은 비슷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 어탑, 아웃, 컨조인트, 디스조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 어탑과 아웃만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라이브2D 큐비즘 공식 매뉴얼을 참고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탑 옵션은 기존의 클리핑 기능과 유사한 옵션인데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파란색 마름모를 그 아래 두 개의 파츠에 클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알파 블렌드를 바꿔줄 파츠들의 상위 폴더에 이렇게 인스펙터에서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라는 옵션을 활성화해 주셔야 알파 블렌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라는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란색 마름모를 클리핑해 주기 위해서 파란색 마름모를 선택하고 인스펙터에서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처럼 파란색 마름모의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설정해주면 이 친구가 같은 폴더 내에서 더 아래에 있는 파츠들의 투명도를 따라감으로써 클리핑과 유사한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아래 파츠들의 투명도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색 네모의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파란색 마름모도 이 투명도를 따라서 요만큼의 영역이 투명해지게 됩니다. 너무 신기하죠? 어탑 옵션을 사용하면 클리핑을 2단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한번 회색 네모 안에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마름모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간 동그라미와 파란색 마름모를 하나의 폴더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블렌드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폴더에도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해주고요. 파란색 마름모의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설정하면 먼저 같은 폴더 속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파란색 마름모가 클리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폴더 자체를 회색 네모에다가 클리핑을 해주겠습니다. 폴더를 선택하고 폴더에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설정해주면 이렇게 회색 네모 속에 빨간 동그라미 속에 파란색 마름모가 적용이 되었어요. 와우! 정말
간단하게 2단 클리핑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이 2단 클리핑이 구조상 구현이 불가능해서 라이브2D 작가님들이 정말 여러 방법으로 쎄빠지게 원본 비틀기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나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알파 블렌드의 아웃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 옵션은 기존의 클리핑 기능에서 마스크 반전을 체크했을 때와 유사한 옵션인데요. 예를 들어 이 파란색 마름모의 알파 블렌드를 아웃으로 바꿔주면 마치 이 파란색 마름모가 반전된 마스크가 된 것처럼 파란색 마름모의 투명도만큼 아래 파츠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때도 파란색 마름모의 투명도만큼 아래 파츠들이 사라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란색 마름모의 불투명도를 낮춰주면 이렇게 아래 파츠들이 반투명하게 사라지도록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봤던 일러스트에도 알파 블렌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효과 레이어들이 일러스트 바깥으로 튀어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래에 있는 영역에 클리핑 해줘 보겠습니다. 먼저 상위 폴더에 오프 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해 주시고요. 효과 1과 효과 2를 선택한 다음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의 투명도를 따라가게 됨으로써 깔끔하게 클리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이즈 레이어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캐릭터 전체에 노이즈 효과를 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간단합니다. 캐릭터 폴더를 열어서 그 안에 노이즈 레이어를 집어넣어주고요. 상위 폴더인 캐릭터 폴더에 오프 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해주고 노이즈의 알파 블렌드를 어탑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캐릭터에 노이즈가 적용이 되었죠. 이제 이 노이즈 레이어의 색상 블렌드를 원하는 곳으로 바꿔주고 불투명도를 이렇게 조정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캐릭터 전체에 노이즈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빨간색 마스크 레이어를 가지고 캐릭터의 일부를 가려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스크 레이어를 캐릭터 폴더 속으로 집어넣어주고요. 알파 블렌드를 아웃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정말 간단하게 캐릭터의 일부를 이 마스크의 투명도만큼 가려줄 수 있었습니다. 일러스트에 효과를 줄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색상 블렌드와 알파 블렌드에 대한 설명과 사용 예시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들을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알파 블렌드를 설명하면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특정 오브젝트의 고급 블렌드를 설정할 때는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 활성화된 파츠 내에 배치해야 의도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폴더를 오프 스크린 렌더링을 해제해주면 지금 제가 가리고 있지만 여기 경고창이 뜨는 거 보이시죠? 고급 블렌드가 사용된 오브젝트가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 활성화되지 않은 폴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고창도 없애고 의도하지 않은 모습이 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급 블렌드를 사용한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상위 폴더를 꼭 오프 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고창도 사라지고 안전하게 고급 블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 정말 아쉽고 중요한 주의사항인데요.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는 트래킹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에서는 고급 블렌드를 아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버추얼 모델에는 이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버추얼 모델을 제작할 때는 5.2 버전의 색상 블렌드만 사용을 하셔야 하는데요. 즉, 색상 블렌드에서는 일반과 여기 더하기 5.2 이전 그리고 곱하기 5.2 이전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알파 블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오버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럼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 스크린 렌더링. 라이브2D 큐비즘 공식 매뉴얼에 따르면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란 여러 오브젝트를 메모리 내에 그린 다음 캔버스로 전사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어떤 폴더를 한꺼번에 통째로 인식해서 메모리 속에 미리 그려두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오프 스크린 렌더링에 체크를 해줌으로써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건 구체적인 사용 예시를 보시는 편이 이해가 쉬울 것 같으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프 스크린 렌더링은 온오프 구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로 이 캐릭터 전체를 온오프 시켜보겠습니다. 5.3 업데이트 이전에는 온오프를 구현할 때 이렇게 캐릭터 전체를 한 디포머 속에 놓고 디포머의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온오프가 되는 도중에는 레이어끼리 겹친 부분이 다 드러나 보여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프 스크린 렌더링이 생긴 지금은
폴더는 다릅니다. 이렇게 캐릭터 전체가 들어있는 폴더에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하고 이 폴더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주면 깔끔한 거 보이시죠? 너무 깔끔하게 온오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폴더를 통째로 인식해서 미리 그려둔 상태로 불투명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기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다만 오프스크린 렌더링도 아직은 트래킹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에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버추얼 모델의 이 기능을 사용할 순 없지만 추후 지원이 된다면 특정 파츠를 온오프하는 단축키 구현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예시는 반투명 소재 구현입니다. 같은 원리로 특정 파츠를 반투명하게 구현하고 싶을 때도 이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시로 이 캐릭터를 유령처럼 반투명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는 디포머를 이용해서 투명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캐릭터를 반투명하게 만들면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다 보여서 반투명 소재를 구현하기가 많이 곤란했는데요. 이제는 캐릭터 전체가 들어있는 폴더에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하고 이 폴더의 불투명도를 조절해주기만 하면 아까와 똑같은 원리로 캐릭터를 반투명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움직임까지 제작해 주어도 이렇게 레이어끼리 겹치는 부분이 보이거나 하는 일 없이 깔끔하게 반투명 소재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시로 폴더에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해주면 폴더 자체에 색상 블렌드나 알파 블렌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캐릭터 전체의 색상 블렌드를 곱하기로 바꾸거나 오버레이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뭐든 가능합니다. 이 캐릭터를 반전 마스크로 활용해 줄 수도 있고요.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하죠. 다만 역시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오프스크린 렌더링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트래킹 프로그램인 VTuber 스튜디오에서는 아직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버추얼 모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 꼭 유의해 주세요. 그리고 폴더에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활성화할 때 이렇게 경고창이 뜨는데요. 이처럼 오프스크린 렌더링을 많이 사용할수록 렌더링 부하도 많이 증가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기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툴 강화! 첫 번째로 브러쉬 툴의 모양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브러쉬 툴이란 여기 있는 브러쉬 선택 툴과 여기 있는 변형 브러쉬 툴을 말하는데요. 각각의 툴에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과 선 모양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용 예시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선 모양 브러쉬의 활용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무언가의 모양을 수평 수직으로 조정해주고 싶을 때 정말 유용할 것 같고요. 수평 수직으로 특정 부위를 선택해야 할 때도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머리카락 물리를 제작할 때 이렇게 정수리 쪽이 들썩들썩거려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 선택 브러쉬로 정수리 부분을 부드럽게 선택해서 디폴트 키폼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간단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기존에는 선택 브러쉬가 원 모양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어야 했습니다. 이러면 이 선택 영역이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 아니겠죠. 완벽을 기하는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럴 때 새로 생긴 선 모양 브러쉬를 활용해주면 이렇게 머리카락의 윗부분을 깔끔하게 수평으로 선택할 수 있어서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선택된 영역의 키폼을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하고 다른 키폼에다가 컨트롤 시프트 V로 붙여넣기를 양쪽 키폼에다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정수리 부분의 들썩임이 깔끔하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있는 변형 브러쉬 툴의 툴 상세를 찾아가 보시면 팽창 브러쉬가 추가되었는데요. 이 팽창 브러쉬를 가지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아트메쉬나 디포머를 팽창시킬 수 있고요. 단축키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하시면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 팽창 수축 브러쉬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한데요. 호흡 파라미터를 제작할 때 가슴께를 살짝 팽창시켜 준다던가 볼빵빵 파라미터를 제작할 때 사용해 준다던가 눈동자에 물리를 제작할 때 사용해 준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다음 워프 디포머의 크기 조정 보조. 워프 디포머의 자색 요소 중에서 워프 디포머 밖으로 튀어나간 녀석이 있다면 그 범위에 맞게 워프 디포머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이거 정말 편리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모델링, 폼 편집, 튀어나온 자색을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기를 클릭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눈썹을 만들 때 이렇게 아트메쉬로
눈썹 위치와 변형 파라미터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각도 XY를 작업하려고 디포머를 만들어줄 때 말이죠. 이렇게 그냥 디포머를 만들면 세로로 아주 좁은 디포머가 만들어집니다. 이러면 눈썹을 움직였을 때 이렇게 눈썹이 워프 디포머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겠죠. 이 상태에서 이 워프 디포머를 가지고 각도 XY를 제작해버리면 나중에 원치 않는 움직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상단 메뉴에서 모델링, 폼 편집, 튀어나온 자식을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기 눌러주시면 짜잔 하고 디포머가 넓어집니다. 너무 편리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썹을 움직여도 튀어나가지 않는 범위로 워프 디포머의 범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이 기능의 정말 편리한 점은 부모 디포머가 파라미터의 키폼이 만들어져 있을 때도 그 움직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디포머를 넓혀준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눈썹 디포머의 XY 움직임을 다 만들어준 이후에 디포머가 너무 좁다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을 경우에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 폼 편집, 튀어나온 자체를 기준으로 워프 디포머를 넓히기.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움직임은 유지한 채로 디포머가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천재가 이런 기능을 만들었을까요? 너무 편리해요. 회전 디포머의 위치 반전. 5.3 업데이트 이전까지는 반전 기능을 사용할 때 회전 디포머의 위치가 반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붙여넣기 하고 싶은 디포머의 상위에 회전 디포머가 있으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리거분들께서 회전 디포머를 반전시키고 싶을 때 회전 디포머 위에 새로운 워프 디포머를 만들고 그걸 통째로 반전시키고 다시 워프 디포머를 삭제하는 귀찮은 짓을 해왔는데요. 이제 모델링, 폼 편집, 반전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회전 디포머 위치 반전이라는 옵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전 디포머의 위치를 반전시켜주기 위해서 귀찮은 짓을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체크해주면 되게 됐습니다. 너무 간편해졌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업데이트의 모든 기능들 중에서 가장 반가운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쪽 팔만 움직임이 제작된 모델을 가져왔는데요. 이쪽 팔에 해당하는 이 디포머 구조를 통째로 복사해서 반전시켜 반대쪽 팔에다가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쪽 팔에 해당하는 디포머들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의 디포머 그대로 복제가 되었는데요. 이제 모델링, 폼 편집에서 반전, 그리고 X자가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모두 반전할 매개 변수로 체크해주시고 회전 디포머 위치 반전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반대쪽으로 복제가 되었습니다. 움직여보시면 이렇게 똑같은 움직임이 복제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파츠 창에서 이 디포머를 반대쪽 팔에 폴더로 옮겨주고 똑같은 구조로 아트메쉬들을 올바르게 집어넣어주기만 하면 간편하게 반대쪽 팔의 움직임이 완성됩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반대쪽 팔의 움직임이 복제가 되었습니다. 혁명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정말 간단합니다. 메쉬 미러 편집 강화. 메쉬 미러 편집은 좌우가 대칭인 파츠의 메쉬를 찍을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파츠를 선택하고 메쉬 수동 편집 모드로 들어가면 여기 있는 툴 상세 칸에서 미러 편집을 체크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캔버스 중앙에 초록색 선이 생기면서 메쉬를 좌우 대칭으로 찍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점 추가만 반영이 되고 점 이동이나 삭제는 반영되지 않는 불편함이 아주 컸는데요. 이제는 점 이동도 이렇게 반대쪽에 똑같이 반영이 되고 점 삭제도 똑같이 반영이 되게 되어서 너무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여기까지 라이브 2D 큐비즘 5.3 버전의 신기능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너무나도 알찬 업데이트여서 할 말이 너무 많다 보니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졌네요. 아직 VTuber 스튜디오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이 많아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봐도 편의성이 아주 많이 개선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라이브 2D 1 너무 잘한다. 참고로 VTuber 스튜디오 측에서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해당 기능들의 대응 일정을 올해 내에 언젠가 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능들을 버추얼 모델에도 사용하게 될 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